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최규혁 하사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6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한인 용사의 이름입니다. 고 최규혁 하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 교량에 대한 명명식이 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뉴욕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인의 이름을 딴 다리는 이민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차파쿠아 타운으로 들어가는 소밀 파크웨이 선상 32번 출구 앞. 한국어로 짐작되는 다리 현판이 보입니다. 이름은 규혁최 메모리얼 브릿지. 미국에서 교량에 한인의 이름이 명명된 것은 이민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뜻깊은 의미를 시사하듯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Who honored both the strugg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and paid the ultimate sacrifice as a soldier on behalf of our country, and we are very grateful. 한국 대구에서 태어나 7살 때 미국에 오게 된 고 최규혁 하사. 브루클린 법대 재학 중에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아프간에 파송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도로에 매설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차량 전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지금 도움을 물질적으로라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그런 기억으로 우리 아이가 영원히 지역 주민들 마음속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인 이름으로 이렇게 다리가 명명되게 된 것은 고 최규혁 씨 가족의 지역사회에서의 꾸준한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타까움에 공감한 로버트 캐스텔리 전 뉴욕주 주 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최 하사 추모다리 개명 법안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While my sacrifice in service is minor, people like my son who is a soldier and Sergeant Che made the supreme sacrifice are those we must always remember to honor.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거행된 이번 최규혁 하사 다리 명명식에는 천여 명의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가 함께했습니다. 최 하사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희강입니다. 미군 공수부대원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20대 예비역 군인이 메모리얼 데이에 누나 등 3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도죽을 벌이다 당국에 건거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오늘 메모리얼 데이인 전날 레이크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살해 사건 용의자인 27살 데이빗 스미스가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생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는 자택에 함께 살던 누나와 누나의 지인 2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당국은 긴급 수배령을 내리고 스미스의 행방을 추적했고 결국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오늘 녹스빌의 한 모텔에서 스미스를 발견했습니다. 스미스는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총격을 주고받다 방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진입한 특수기동대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육군 공수특전부대 출신인 그는 참전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4일 멕시코로 떠난 LA 한인 여행사 소유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아직 원인 불명 상태입니다. 특히 증언을 해줄 운전사가 사망한 관계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멕시코로 떠난 한인 관광버스가 뒤집혔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엔세나다를 불과 10마일 남겨둔 왕복 2차선 도로. LA 소재 3호 관광 소속의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찻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운전기사 폴 로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밖에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사고 경위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탑승객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차량을 목격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LA 총영사관 소속 송영진 경찰영사는 탑승객 다수가 사고 당시 버스 안에 잠들어 있었고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부상 정도로 보아 다수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3호 관광 측도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분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다라고 목격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진술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멕시코 현지에서 샌디에고 병원에 이송돼 입원한 사고 부상자는 8명. 이 중 2명은 의식 불명입니다. 해당 버스에는 모두 26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사모아, 하나, 하누리 3개 여행사를 통해 모객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미국이 아닌 국경 밖에서 이루어진 사고라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도 향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관광회사 측은 차량과 여행자를 포함해 모두 1,5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사고 경위가 밝혀지는 대로 적절한 피해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최대한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도로 현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로는 지반 붕괴로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멕시코 총용사관 측도 현장에 영사를 파견하여 사건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의 8선 재선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에서 혼다 의원 구하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 자금에서 상대 후보와 2배 이상의 격차로 뒤지고 있는 배경엔 혼다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일본 측의 로비 움직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말 현재 마이크 혼다 의원의 선거 자금 모금액은 192만 달러. 8선 의원치곤 다소 부족하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반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인도계 변호사 로칸나 후보는 같은 기간 무려 392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칸나 후보가 산호세 지역구의 경제 회생을 내세우며 IT 벤처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음을 감안해도 2배가 넘는 큰 격차입니다. 이처럼 선거 자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에는 분명 일본계 측의 로비가 있다는 것이 혼다 의원 측 캠프의 주장입니다. 혼다 의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raised any money for him. It would be one illegal,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hiring lobbyists in Washington D.C. to work on this. They have done that before Resolution 121. 선거 전문가들은 통상 후보 간 선거 자금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질 경우 현직에 이점을 안아도 재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6월 예선을 거쳐 11월 결선에서 두 후보가 맞붙어도 혼다 의원의 8선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자본에 의해서 정의가 꺾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오신 혼다 의원을 지켜내느냐,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굉장히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이에 한인 정계와 교계, 주요 단체 인사들이 혼다 의원을 지지하는 후원 모임인 역사 바로 세우기 연합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연합음악제를 열어 한인과 미국 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널리 알리고 공연을 통해 모은 수익 전액을 혼다 의원 재선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 움직임이 미 하원에서 일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사일 방어 체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MD라고 불리는 미사일 방어 체제는 장거리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하는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사거리 5,5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를 상승 단계와 중간 비행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격파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 MD 체제 구축에 공동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일본의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In response to Pyongyang's pattern of provocative and destabilizing actions, I can announce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planning to forward deploy 2 additional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hips to Japan by 2017. 미 국방부는 또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장거리 식별 레이더 구입까지 의회에 승인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최근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 보고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한 겁니다. 이 보고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MD 참여를 미 의회 차원에서 종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고 우리 정부도 미일의 MD 체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한국형 MD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습니다. 콜로라도주가 임상용 약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ABC 방송의 보도 내용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콜로라도주가 시한부 환자에게 임상 시험 중인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새아이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닉 오번 씨는 지난해 가을 악성 흑색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악성 흑색종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된 신약이 개발됐지만 임상 시험 단계였습니다. 합병증으로 임상 시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오번 씨는 결국 신약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치료의 희망을 허망하게 놓쳤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요. 콜로라도주가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Patients should be able to try a treatment even though it hasn't been approved if it's an attempt to save their life. 그러나 주정부의 법으로 식품의약국을 움직일 수는 없는 만큼 이번 법 제정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의 구조당국이 선체 외판의 일부를 절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시신수습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지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촬영된 세월호 4층 선내 모습입니다. 격벽이 무너지고 장애물이 쌓여 잠수사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절단이 이루어지는 곳은 4층 선미 우현 다인실 창문 주위로 절단 규모는 너비 4.8m, 높이 1.5m 정도입니다.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선수와 중앙에서는 수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대안도 마련됐습니다. 부유물과 장애물은 에어백이나 윈치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구역의 수중 수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크레인 방식이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협해 장기간 수색이 중단된다는 우려가 있어 대신 권양기를 쓰기로 한 겁니다. 도르래 원리의 권양기는 크레인보다 장애물 위치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 수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실종자 유실 위험을 막기 위해 절개된 부위에 그물망이 설치됩니다. 수색의 전면 중지라는 위험성의 해소 방안이 도출되어서 실종자 가족들은 이번 대안적 수색 조치의 성과라는 희망의 끈을 다시 잡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선체 절개 일정은 오늘 새로운 바지선 현장 투입 후 내일 사전 수중 탐색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상 조건이 나쁘지 않으면 선체 절개는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 만큼 선체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치우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3원 8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